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 주식 투자 관련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주식시장 돈의 흐름을 분석하고 또 종목도 발굴하고 또 발굴된 종목의 투자 전략도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주 해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주식시장 수급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유리 심리입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깨져요. 또 그리고 주식시장 주변에 들려오는 여러 재료들이 그렇게 좋은 소식들이 별로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그런 재료를 이용해서 때로는 공매도로 활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개별 종목의 수급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시장 외적인 요인 또 그리고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동안 잘 못해 드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시장의 수급 상황의 약간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분석은 조금 힘들지는 몰라도 부분적으로는 분석을 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공부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자, 먼저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면 간혹 종목 추천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올려드리는 목적은 저는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 진행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세우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먼저 세웠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지 흘러가지 않는지, 또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때는 어떻게 대응하고, 흘러가지 않을 때는 계속 보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할 것인지, 손절해서 끊어내 버릴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방법에 대한 어떤 전략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 목적으로 올려드리는 거지 종목 추천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동영상을 보고서 매수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이 자꾸자꾸 늘어갔으면 좋겠고 또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하고 제가 다 연이 닿을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제하고 연이 닿는 분들께서는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또 투자에다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투자를 한다는 것도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도 잘 하셔가지고 모두 행복한 삶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자, 제가 어떻게 지금 수급 분석을 해서 이런 실전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지난번 5월 18일 날 주간 시장 분석을 할 때 우리 시장의 수급의 변화를 우리가 포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그동안 이렇게 연기금이나 기타 쪽으로는 계속 매수하고 있었지만 사모펀드도 그렇고요. 또 그리고 보험이나 투신도 은행도 기타 금융도 계속 매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지난주에 딱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에 변화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과연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 이제 궁금했었죠.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5월 18일 주간 분석을 먼저 참고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기관 관심 종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종목들을 뽑아뒀습니다. 이렇게 뽑아뒀는데 이 중에서 이걸 이제 수급 분석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죠. 수급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이 아니고 어제 이제 이렇게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거의 세력들 전부 다라고 볼 수 있겠죠. 뽑아보니까 이렇게 동서와 신한지주 이 두 종목이 굉장히 수급이 좋더라 이 말이죠. 물론 이 관심 종목으로 뽑은 종목들이 다 괜찮다고 일단 보고 있는데 돈이 흘러 들어오고 있으니까는요. 그 중에서도 어제는 요 두 종목이 괜찮았다 이 말이죠. 물론 다음 날은 또 다른 종목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추적해서 제가 시향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계속 분석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한지주를 조금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신한지주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저기 보면 금융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업을 분석을 해봤죠. 일단 신한지주 차트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신한지주 차트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수급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최근에 시장의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 신한지주는 괜찮더라 이 말이죠. 보니까 세력들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물론 외국인은 아직까지 뭐 그렇게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만은 금융투자, 뭐 투신, 그리고 연기금, 뭐 사모펀드, 뭐 전반적으로 수급이 괜찮죠. 게다가 이렇게 보면은 추세도 괜찮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수급 분석에서 접근하실 때는 가능하면은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보다 사실 이런 상태에서는 좋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업종은 종목들은 이렇게 계속 하락하다가요 바닥을 찍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런 돌아서는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때 실적까지도 괜찮으면 굉장히 좋겠죠. 일단 저 신한지주에 이렇게 돈이 흘러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신한지주만 가지고 바로 분석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한지주 이 한 종목이 괜찮은 건지 아니면 이 업종 전반적으로 괜찮은 건지 이걸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금융업이 신한지주가 소속되어 있는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금융지주의 차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신한지주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최근에 한 이틀 정도는 조금 들어왔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죠. 그렇게 보면은 저 신한지주라는 것은 이 금융업이라는 이 업종과는 다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그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 종목 정리에서 종목 정리를 잠시 살펴보면은 기본 종목이 아니죠. 종목 정리를 잠시 살펴보면 이 금융업에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한번 쭉 살펴봐야 되겠죠. 살펴보면 이 금융업은 금융지주 그러니까 우리가 지주회사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막 섞여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금융지주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회사들이 굉장히 섞여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신한지주는 뭐 은행업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 금융지주 신한지주죠 있죠. 또 그리고 여기 보면 JB도 있고 이런 금융지주가 몇 개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지주만 따라 뽑아서 제가 이렇게 모아뒀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지주의 수급을 잠시 살펴봤죠. 살펴보니까 흐름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보면은 물론 오늘 장중에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동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은 또 조금 다르죠. 그래서 자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 신한지주뿐만이 아니라 보면은 KB금융도 지금 최근에 이렇게 흘러내리다가요 바닥을 찍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메리츠 금융지주도 보면 비슷한 시기 이거는 이제 업종 흐름과 연관이 있다 보겠죠. 그런데 바닥을 찍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 흐름이 좋아졌습니다. 그죠? 또 그리고 삼성카드도 물론 뭐 좀 이렇게 완만하게 흘러내려서 어쨌든 이제 바닥을 찍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신한지주도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다가 바닥을 찍고 이제 수급이 최근 조금 들어오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면은 금융지주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금융지주에서 공통적인 흐름을 우리가 발견을 했어요. 금융지주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다가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신한지주 하나만 이 개별 종목에서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 이 금융업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제 찾아봐 종목들은 찾았잖아요. 이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제 종합 주가 지수를 통해서 기관들의 수급이 이렇게 바뀐 것을 우리가 먼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있나 살펴보니까 지난 수급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기관들이 관심 종목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 기관들 관심 종목 중에서 월요일 날 어떤 종목으로 돈이 들어왔는가 살펴보니까 이 신한지주와 동서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신한지주를 먼저 살펴봤어요. 그래서 신한지주를 또 살펴보니까 이 신한지주는 금융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업을 살펴보면 금융업 전반적으로 지금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약간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디서 들어오느냐 살펴보니까 이 금융업은 지주사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중에서 은행업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만 뽑아서 따로 모아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은행업을 뽑아서 따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뭔가 이제 공통된 점이 보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한지주만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은행업 전반적으로 좋아서 그렇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은행업에 어떤 일이 있겠죠. 그렇게 세력들이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뭔가 일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때는 이제 뉴스 검색을 조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뉴스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나오더라 이 말이죠. 보면은 지금 은행업이 이번 1분기 때 사상 최대의 이자가 났습니다. 이자가 지금 불황 속에서 나홀로 호황을 맞이하고 있답니다. 그것도 4분기 연속 10조대를 유지하면서 순이익이 잘 나고 있어요. 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은행업의 실적이 좋다 보니까 은행 업종으로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차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현재 이렇게 은행업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들이 앞으로 실적이 괜찮은 동안에는 계속 은행업을 끌고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급을 볼 때 중심은 뭐냐? 은행업이 실적이 괜찮다고 해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력들은 분명히 은행업의 실적이 꺾이면은 팔지 않겠는가. 또 아니면 세력들이 생각했을 때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기 이전이라도 은행들의 실적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정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자, 은행 업종을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목을 이 중에서 찾아본다면 굳이 우리가 이 BNK 금융지주를 현재 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굉장히 곧 이것도 추세 전환할 수 있을 거라 볼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DGB 금융지주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세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수급 분석을 한 마당에 굳이 저런 종목을 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KB금융과 신한지주처럼 이미 바닥을 확인했고 또 그리고 세력들의 수급이 들어와서 주가가 상승이 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한 종목이 있는데 왜 저렇게 돈이 들어오지도 않는 종목을 매수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KB금융과 신한지주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삼성카드는 약간 뭐 지주사는 아니니까 일단은 조금 망설여지긴 합니다만은 뭐 여러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KB금융, 신한지주, 삼성카드도 동시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메리츠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거의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미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괜찮아요. 가는 말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래서 메리츠금융지주도 바닥을 찍고 세력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상승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네 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죠.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면은 하나금융지주는 앞서 말씀드린 BNK 금융지주처럼 이 종목은 지금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닥이 확인되고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5 종목 정도는
세력들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들어오고 그건 하락도 많이 했고 이제 추세로 돌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저 종목들은 모의 투자를 통해서 분할 매매로 일단 접근해 봐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살 때 사지 말아야 할 종목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많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른 상황에선 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미 세력들의 수급이 들어왔다 하죠. 하지만 세력들의 수급이 들어온 지 한참이 돼 가지고 이미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세력들이 수급이 들어와서 이미 주가가 이렇게 올렸을 땐 사는 거 아닙니다. 언제 사는 거냐? 여러분들께서 개별적으로 굳이 이런 종목들이 아니고 다른 종목들을 분석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첫 번째로 수급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수급 분석표가 이렇게 가능하면 꽉 찬 종목을 사는 게 좋아요. 꽉 찼단 말은 여러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전주나 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보면은 뭐 거의 이렇습니다.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만 많이 있고 이런 부분 텅 비었어요. 거의 뭐 몇 주가 없고 뭐 어떤 거는 거의 빵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은 일단 매수하는 게 아니고 피하는 겁니다. 이게 수급 분석표만 봐도 내가 투자해야 될 종목, 투자하지 말아야 될 종목 금방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수급 분석의 표를 보고서 이렇게 수급 분석가 꽉 찬 종목을 첫 번째로 대상을 하고 두 번째 세력들이 매수한다 할지라도 수급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이 약간씩 변화가 있어서 가지고 주가가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오를 때 이런 부분은 괜찮아요. 고점 대비 굉장히 낮은 상태잖아요. 이미 저점 대비 많이 올랐지만 그건 신경 쓰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바닥을 확인했다는 것을 만족을 하고 이렇게 오른 상태 이런 지점에서는 사도 돼요. 하지만 세력들이 또 매수를 해서 주가가 이미 많이 상승했을 때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찾아야 되는 종목들은 보통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거의 뭐 이 부분들이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주가는 계속 하락하다가 바닥을 찍고 세력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이런 종목들, 그죠? 주가가 하락하다가 세력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실전을 통해서 투자할 때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뽑아보세요. 뽑아보시고 또 여러분들 수급 분석하시면서 궁금하시면은 저런 종목을 쭉 찾아보십시오. 찾아서 주가가 떨어져서 바닥을 찍고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상태 종목들을 모아서 쭉 한번 지켜보십시오. 또 그리고 가능하면은 개별 종목만 보기보다는 이 신한지주라는 종목 한 종목을 발굴을 했을 때 이 한 종목만 보고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업종 상황을 살펴보고서 왜 신한지주에 돈이 들어오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한지주 하나만 보고 들어갔지만 비슷한 종목들이 몇 개 있더라 이 말이죠. 이런 종목들도 살펴보서 같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신한지주가 가장 많이 상승할지 뭐 KB금융이 가장 상승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종목 분산해서 들고 가는 게 좋겠죠. 그런데 BNK금융지주나 뭐 DGB금융지주 이런 것은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점에는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냥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뒀다가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뭐 후발주자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 종목 실적도 물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방향을 돌린다면 그때는 당연히 긍정적인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 종합 주가 지수를 통해서 기관들의 수급의 변화를 파악을 하고 이렇게 파악을 했죠. 파악을 하고 그래서 몇 종목을 우리가 뽑아서 관심 종목으로 쭉 등록을 했는데 그거를 수급 분석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신한지주가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신한지주를 가지고서 살펴보니까 이게 금융업에 포함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금융업을 살펴보니 금융업 업종 흐름과는 다르게 흐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금융업종을 쭉 지켜보니까 지주사들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은행 관련 업종만 쭉 뽑아보니까 은행 쪽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관련해서 뉴스를 살펴보니 은행이 실적이 좋아서 들어오더라. 그러면 세력들은 분명히 실적이 좋아서 사는 거구나.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나빠질 것이 예상이 되거나 아니면 실적 발표가 되어서 실적이 나빠진 것이 확인이 되면 세력들은 정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적어도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기간 동안은 들고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일단 이 종목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사는 것은 또 아니에요. 사는 것이 아니고 비교를 한번 또 해볼 필요는 있겠죠. KB금융의 현금 흐름표를 쭉 뽑아서 KB금융은 지금 순이익이 어느 정도 나고 있고 뭐 현금 흐름은 괜찮은지, 메리츠 금융 지주는 왜 가장 많이 올라갔는지, 또 신한지주는 현금 흐름이었던지 이런 거 기업 내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끝까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오늘은 이 정도 종목을 발굴하고 어떤 종목이 있다는 선에서 끝내고, 또 세력들은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구나. 그 정도 이유까지 다 파악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운 데 있어서 기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기업 내용을 살펴보고서 그 이후에는 몇 종목을 찍어서 이제 투자를 실제 집행을 한다고 보고, 물론 공부 차원입니다. 한다고 보고, 다음 시간에는 각각의 이 종목들 현금 흐름표를 쭉 살펴보면서 그러면 어떤 종목, 요 현금 흐름표를 살펴보다 보면 아무리 수급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걸려야 되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고서 다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쪽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